쭉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추미애 장관을 지금 뭐 언론이 특히 그 머니투데이가 계속해서 약간 스토킹하듯이 뭐 언론을 막아놓고 무슨 측근 하나가 다 처리한다. 첫 번째 기자 접근을 못하게 막아놨다. 그럼 추미애 장관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은죽 표현으로 여성 장관에 대한 스토킹이 좀 심하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여기서 무슨 또 여성이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추미애 장관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쫄지 않고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언론들이 검찰 언론이 반개혁 동맹전선을 지금 치고 있다. 요거는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 때도 그랬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틀 동안인가 그 산사로 휴가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페북 메시지도 내고 거기에 관용차 이용했다고 또 보도하고 난리를 치고. 아유. 그러면서 비서 2명도 뭐 휴가 내고 추미애 장관 따라갔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잖아요. 원래 권력을 가진 자들은 개혁에 대해서 개혁을 원치 않아요, 항상. 왜냐하면 자기가 힘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세상이 바뀐다는데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뀌면 자기네들은 잃을 수밖에 없거든. 얻는 건 없고 잃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항상 그러게 마련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과 언론이 지금 최전선에 와 있는 거죠. 최전선에 와서 개혁에 대한 반개혁적 행보를 하는 건데 이게 추미애 장관님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푸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분은 즐기는 것 같다. 조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안 쫄면 돼. 네. 정말 안 쫄고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언이 반개혁의 최전선이지만요. 이거 조금 있으면 또 바뀌어요. 검찰이 개혁이 뭐 예를 들어 완료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상당 부분 개혁이 되고 나면 또 어떤 다른 조직이 와서 또 개혁에 또 저항을 할 거예요. 그런 순간이 와도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쫄지 않고 뚜벅뚜벅 가면 돼요. 즐기면 되고 쟤들이 뭘 하건 한 번씩 좌절하고 늦춰진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우리끼리 총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던 길 가면 된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언론의 보도는 관음증을 넘어서 스토커 수준입니다. 이거 관련된 기사에서도 추미애 장관 본인이 페북에 사진 올렸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던데 사진을 올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은 과연 누가 찍어줬을까? 라고 보도를 한 게 조선일보였고요. 그리고 그 절이 어딘지를 막 알아내가지고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추미애 장관님이랑 사진을 찍었다고 하니까 그 스님한테 연락을 해서 사진 좀 보내줄 수 있냐 하는 게 언론의 행태입니다. 이게 스토커지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국 장관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 장관님 그 힘든 때 조민양 생일이어가지고 그 생일 케이크 들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사실 이렇게 중앙이었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확하지 않은데 중앙이었던가 아무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망신을 주듯이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조국 장관님의 그 마음 같은 게 느껴져서 오히려 캐릭터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캐릭터가 만들어졌지만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해요. 언론이. 왜? 자기네들 언론이니까. 내가 언론인데 사진 찍었다고 해서 너네들이 비판해? 그러면 언론 탄압이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게 친보 정권에서만 그래요. 얘네들은 항상. 절대 보수 정권에서 그러지 않아요. 왜? 보수 정권에서 그랬다면 고소당하거든. 탄압 들어오고 탄압도 안 하고 자기네들은 말 그대로 특종 하나 하면 자기들 신분 보장되고 승승장구하고 밑져야 본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 행태가 계속 나오는데 정말 하루빨리 그 정청래 의원님이셨죠. 정청래 의원이 발의하셨던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드시 어제도 하나 발의해서 어제도. 그러니까 오버 낸 만큼의 똑같은 비중으로 오버 바로 잡아라 이런 것도 있는데 관용차 같은 것도 논란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게요. 그렇게 흠을 잡자면요. 법무부에서 지급한 어떤 물건도 집에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거 신고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뭐 무슨 이거 운동화를 지급했다고 치자. 그거 신고 휴가 가면 욕 바가지 쳐먹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되게 쉬워요. 문 대통령이 연가 낼 수 있잖아요. 휴가? 그럼 혼자 차 몰고 다녀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휴가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면은 이걸 갖고 뭐 어마어마하게 뭐 한 게 아닌데 문제는 저 정권이 뭔가 그런 일을 할 때는 보도 안 내던 놈들이 이제 추미애 흠을 잡아야 되니까 관용차로 휴가를 갖고 거기에 비서들이 2명이나 휴가를 내고 갔다. 여기에 무슨 흠칫거리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딱 그거지. 조국 장관 때 검찰한테 빨대로 했던 애들이 지금 검찰과 추미애 장관이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추미애 가게 여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편먹은 그 검찰 나부랭이 기자들이 추미애를 계속해서 뭔가 흠집 잡을 게 없는지 계속해서 그 현미경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추미애 장관은 스토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나 모시기 관용차에다 기름값 4천만 원씩 들 때는 입안부 나도 그 생각했는데. 입안하고 뻥끗 안 하던 자들이 그 산사 갈 때 관용차 썼다고 해서 그리고 또 산사 가서 추미애 장관님께서 일을 안 하신 것도 또 아니에요. 일을 안 하신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참 산사 관계 일이잖아요. 만약에 법무실에 있었으면 거기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의 선배, 그러니까 모든 아는 사람들이 다 동원됐을 거라 봐요. 자기 사법연수원 기습부터해서 장관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검찰하고 잘 지내야 한다. 그런 수많은 청탁을 피해간 거잖아요. 피해간 것도 그냥 나는 떠났다. 나한테 오지 말라는 메시지거든요. 되게 이번에는 진짜 신의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신의 10수를 쓰신 거예요. 그렇게 윤석열이 항복한 거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 홍보하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수, 세 수 됐네요. 두수 세 수, 네 수. 아 분명히 갑자기 한 신의 수도 한 수라고 이야기했잖아. 이야기했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히 묻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검찰 인사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참 문제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추미애 관심사죠. 추미애 관심사. 이게 사실 이러면서 검찰 스스로가 나중에는 이제 이 자포자기 한다 그럴까요? 물론 정권에 따라서 분명히 이게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복으로서의 검찰총장이 이렇게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권에서는 검찰총장한테 사실상 인사권을 부리게 만드는 요소로 이 사람 이렇게 뭐 저기 지검장 뭐 해주시라고 하면 정부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다 들어주는 형태였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전혀 그게 없는 상태잖아요. 저는 그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법과 제도의 문제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일하기 편한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해서 인사권을 검찰총장한테 쥐어주면은 그게 나쁘게 쓰이면 굉장히 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검찰 인사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추미애 관심사는 이문정이죠. 예, 감찰부장 됐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관심사에 추풍성렬하시길 바랍니다. 참. 자, 기대가 되고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택배 기사님. 그럼요. 네. 택배 기사님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새날 그까이 거 김어준, 유시민 그까이 거 택배가 제일 중요하죠. 8월 14일이 금요일입니다. 8월 14일, 15일, 16일은 택배가 없는 날이에요. 그게 이제 전국 택배 기사들이 여름 휴가 겸해서 쉬는 날로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그 떼약볕에 특히 코로나에 뭐래 해가지고 진짜 힘들 때 코로나 때문에 택배 양이 엄청 많아졌다 그러죠. 이 과정에서 택배 기사님들도 가정이 있고 이분들도 좀 쉬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사실 알고 보면 금요일 쉬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거라서 택배 기사님들도 좀 쉬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어떤 택배 기사님 과로로 사망하신 적 있죠? 며칠 안 되죠. 네. 예, 예. 여러분들 택배가 오면요 기회가 된다면 특히 여름에는 냉장고 안에 있는 물 한 컵, 물 한 병 이렇게 내주시기 바래요. 요즘은 비접촉이라고 다들 문 앞에다 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도 만날. 아니 물을 밖에 내놓으면 되죠. 아, 택배 올 타임에. 봉투에다가 쪽지 써가지고 걸어두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고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택배라든지 배달 음식 같은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사실 그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사람값이 워낙 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노동자들의 과로를
이렇게 딛고 우리가 그 편리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택배 날을 정해서 택배를 쉰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고 우리가 편리함을 느끼면서도 이런 노동자분들한테 고마움과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지 한번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택배를 15년째 쓰고 있거든요. 15년째 쓰고 있고 실제 택배 기사는 토요일 날 쉬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배송을 해요. 배송하고 있고 이런 말들 해요. 본인들은 쉬면 힘들대요. 쉬면 힘들다면 14, 15, 16일 쉬잖아요. 17일 엄청난 물량이 온다는 거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주문을 안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안하지만 좀 이렇게 진짜 도와준다면 13일 날 주문을 안 해주던가 좀 우리가 좀 그런 탄력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더 많아져서 힘든 경우 생기고 있고 그 택배 기사님들이 과로가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이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주지 않거든요. 하나 배달하면 700원 정도를 주고 있어요. 근데 300개를 배달해야 2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300개를 배달하려면 사람이 오전 오후에 한 개가 200개 정도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다 또 전화 오고 전화 비용 따지고 그러면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자기가 내는 뭐 그 택배 용지값은 본인들이 다 부담이에요. 여러분이 택배 노동자라고 생각하지만 다 개별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배 기사님 오시면 그래도 감사합니다만 해주시면 그분들은 솔직히 기분 좋대요. 예. 여러분들. 어쨌건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뭐 그렇죠.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택배 물량이 많아지는 건 뭐 네. 차치하고 네, 그렇죠. 3일 정도를 쉴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전국의 모든 택배가 다 똑같아요. 이게 처음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월급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그런 어떤 고마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냥 공지처럼 알려드렸고요.